책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책책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들의 운이 좋아지는 읽고 떠들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입니다. 데일 카네기가 지었고요. 중앙경제평론사에서 출간된 책이고 2013년 2월에 출간된 책입니다. 총 페이지 수는 384쪽입니다. 먼저 저자 소개 짧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자 데일 카네기, 미국의 작가이자 강사이다. 미주리주 메리빌의 농장 출생이며 위런스버그 주림 사범대학을 졸업한 뒤 네브라스카에서 교사, 세일즈맨 등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였다. 1912년 YMCA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화 및 연설 기술을 강연하면서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다.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며 책 또한 그러하다. 선풍적인 인기에 더불어 카네기 연구소를 설립하고 인간 경영과 자기계발 강좌를 개설했다. 대표 저서로는 데일 카네기의 성공 대화론,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 데일 카네기의 1% 성공 습관, 데일 카네기의 나의 멘토 링컨, 화술 1, 2, 3의 법칙 등이 있다. 네, 목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부,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테크닉. 2부, 사람에게 호감을 얻는 방법. 3부, 사람을 설득하는 방법. 4부, 리더가 되어라. 불쾌감이나 분노를 일으키지 않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 5부, 기적을 일으킨 편지들. 6부,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방법.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은 1937년 초판이 발행된 이래로 많은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에서 읽히는 인간관계에 관한 책입니다. 그중 최고로 꼽히는 책이라 볼 수가 있겠죠. 이 책은 인간 본성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과 여러 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기본 원리와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그 마음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인간관계의 영원한 숙제를 쉽게 풀어주는데요. 구체적으로 왜 상대를 비난하면 효과가 없는지, 왜 토론을 통해서 상대를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지, 왜 상대는 내 말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등을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려줍니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원칙은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며 누구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한 가지 정도는 느꼈을 만한 내용들입니다. 저자 스스로도 자신의 능력보다는 인간관계에 고민하던 다양한 사람의 경험과 실험에 의지해서 이 책을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대인관계의 성공은 상대방의 관점을 얼마나 공감하며 이해하는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젊은 시절 사교성이 없기로 유명했던 벤자민 프랭클린은 후에 뛰어난 외교적 기술을 배워 사람들을 매우 능수능란하게 다루었다. 덕분에 프랑스 주재 미국 대사로 임명되었다. 그의 성공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이렇게 밝혔다. 나는 사람들에게 험담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내가 알고 있는 좋은 점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을 비난하는 대신 이해하려고 노력하자. 그들이 무엇을 왜 하고 싶어 하는지 파악하려고 노력하자. 그 편이 비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롭고 흥미로울 것이다. 사람들에게 험담을 절대 하지 않고 좋은 점만을 이야기한다는 단순한 벤자민 프랭클린의 이러한 비결이 지금 제게 그리고 이 내용을 듣는 여러분에게 정말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누군가의 이야기를 뒤에서 험담하는 이른바 뒷담화 성격의 이야기들, 가십적인 성격의 이야기들에 관심을 보이고 재밌어합니다. 하지만 이는 정말 소모적인 것이고요. 이런 부정적인 뉘앙스의 대화들을 서로 공감하면서 서로 간에 파당을 만든다 할지라도 언제든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저 사람은 뒤에서 나를 충분히 험담할 수 있는 사람이야. 늘 그렇듯이 말이야 라고 생각하겠죠. 나이를 먹고 직급이 올라가고 리더의 입장이 되어갈수록 부정적인 것들에 대한 특히나 타인이 평가될 수 있는 험담은 정말 자제해야지만 나중에 그 행동이 내게 칼이 되어 날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찰스 슈어브는 부하 직원 중에는 자신보다 철강 제조에 대한 지식이 더 풍부한 사람이 많았다고 내게 직접 털어놓기도 했다. 슈어브는 자신이 그토록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은 사람을 다루는 능력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나는 그에게 어떻게 사람을 다루는지 물었다. 다음은 그가 밝힌 비결이다.
나는 부하 직원들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가장 큰 자산이죠. 사람들 내면에 존재하는 최고의 모습을 개발하는 방법은 칭찬과 격려입니다. 상사의 비난만큼 사람들의 야망을 파괴하는 것은 없습니다. 나는 결코 어떤 사람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일할 만한 동기를 주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많이 하는 반면 흠잡는 일은 몹시 싫어합니다. 무언가 마음에 드는 일이 있으면 진심으로 인정하고 아낌없이 칭찬하죠. 이것이 슈어브의 비결이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칭찬이 얼마나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는 앞서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실제 육아를 하는 부모님이시라면 내 자녀에게 칭찬을 함으로써 아이가 얼마나 고취되고 잘하려고 하는지 아마 어렴풋하게라도 일상의 경험들이 정말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가 조직원들에게 칭찬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들은 더 잘하려고 하고요. 스스로 인정받기 위한 욕구로 인해서 진정한 위임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더 이상 시켜서 윽박질러서 엄포를 놓아서 비난을 해서 행동을 이렇게 촉발시켜 성과를 내려고 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초격차를 만들어내려면 조직원들을 신뢰하고 진정한 위임과 그들의 내면 동기를 자극시켜 인간 개인의 향상심을 이끌어내야만 합니다. 조직의 리더라면 무릇 이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가장 잘 할 줄 알아야 되며 칭찬을 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들을 숙지하고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너와 내가 알다시피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애쓰면서 평생 실수를 저지르지. 물론 그런 방법은 통하지 않아. 사람들은 너에게 관심이 없단다. 그들은 온통 자신에게만 관심을 기울인단다. 뉴욕 전화회사는 사람들이 가장 자주 쓰는 단어를 알아내기 위해 전화 대화를 세심하게 연구했다. 여러분이 짐작하듯이 그것은 인칭대명사 나였다. 나라는 단어는 500건의 통화에서 무려 3,900차례 사용되었다. 여러분은 자신이 들어간 단체 사진을 볼 때 가장 먼저 누구의 모습을 찾는가? 여러분이 먼저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왜 여러분에게 관심을 두겠는가?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놀라운 인기를 얻은 비결 역시 이것이다. 그의 하인들조차도 루즈벨트를 좋아했다. 루즈벨트의 시종이었던 제임스 E. 아모스는 시어도어 루즈벨트 시종의 영웅이라는 책을 발표했는데 이 책에서 다음과 같은 중대한 일화를 전한다. 한 번은 내 아내가 대통령께 메추라기에 대해 물었다. 대통령은 메추라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내에게 메추라기를 완벽하게 묘사해 주었다. 얼마 후 우리 오두막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아모스와 그의 아내는 루즈벨트의 사유지에 있는 작은 오두막에 거주하고 있었다. 아내가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를 건 상대방은 다름 아닌 루즈벨트 대통령이었다. 대통령은 아내에게 지금 창문 밖에 메추라기 한 마리가 있으니까 밖을 내다보면 눈에 띌 것이라고 전해주었다. 그는 언제나 이처럼 사소한 일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어떻게 직원들이 이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책은 리더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모범적인 내용들이 정말 많이 소개되고 있는 책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상대방의 시선을 신경 쓰며 혹시나 나를 안 좋게 볼까 염려하기도 하고요. 그에 따라 불안한 마음들을 가지기도 하지만 정말 대부분의 경우에서 타인은 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아무리 겸손하고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사람조차도 내면의 무의식은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돈다고 아마 생각할 것이고요. 그것은 사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사회를 살아감에 있어서 대부분 다 자신에게만 집중을 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일반적이지 않은 느낌을 줄 수 있게끔 타인에게 신경을 쓰게 되며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보일 줄 알고 또 그 방법을 효과적으로 아마 구사를 하게 된다면 이 책에서 소개되는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처럼 대중에게 정말 큰 인기를 얻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이후 나는 수천 가지 논쟁에 귀를 기울이고 직접 참여하면서 논쟁의 결과를 관찰했다. 그 덕분에 이 세상에서 논쟁으로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것은 바로 논쟁을 피하는 것이다. 논쟁에서는 이길 수가 없다. 만일 진다면 두말할 필요도 없고 이겨도 지는 것이나 다름없다. 왜 그럴까? 가령 여러분이 상대방과 논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그의 주장에서 허점을 낱낱이 파헤쳐서 그가 틀렸다는 사실을 증명했다고 하자. 그래서 무엇을 얻는가? 여러분은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그러나 상대방은 어떠한가? 논쟁할 때면 언제나 주장하듯이 여러분이 옳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는 일에서는 옳든 그르든 주장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 논쟁이라는 것의 허무함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직접 어느 논쟁에 참여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논쟁을 지켜보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그런데 정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는 측면만 고려한다면 수려한 말과 논리로 상대방을 굴복시켜봤자 상대방은 절대 납득하지 않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뿐더러 논쟁에서 졌더라도 심정적으로는 정말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대방을 설득하고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논쟁과 대립을 되도록 피하고요. 만약 상대방이 잘못된 생각을 계속해서 한다면 질문을 통해 스스로 문제의 답을 본인이 도출하게끔 유도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내가 가르쳐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묻고 답하면서 결론을 찾아가는 이른바 소크라테스식의 삼파술이 그래서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여러분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숨은 보석을 깨닫도록 돕는다면 단순히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가 있다. 과장처럼 들리는가? 그렇다면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심리학자이자 철학자로 손꼽히는 윌리엄 제임스의 현명한 조언을 들어보라. 우리의 잠재성이 견주어 본다면 우리는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못한 상태라 할 것이다. 우리는 자신이 가진 육체적, 정신적 자원의 극히 일부만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좀 더 포괄적으로 표현하자면 개개인의 인간은 자신의 한계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인간에게는 다양한 종류의 힘이 잠재되어 있지만 타성에 젖어 이를 발휘하지 못한다. 그렇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도 다양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타성에 젖어 이를 발휘하지 못한다. 그리고 10중 8구 10분 발휘하지 못하는 이 힘 가운데 한 가지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그들에게 잠재된 가능성을 일깨우는 마법 같은 능력일 것이다. 능력은 비난을 받으면 시들어버린다. 격려를 받아야만 꽃을 피운다. 좀 더 유능한 리더가 되려면 진심으로 인정하고 아낌없이 칭찬하라. 다시 한번 타인을 칭찬하는 칭찬의 힘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칭찬은 정말로 기적을 만들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동기부여해주는 마법 같은 행동의 기폭제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은 각자 내면에 나 자신이 이 분야에서 이것 정도는 할 수 있다 정도의 믿음을 아마도 다들 가지고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 성취되지가 않은 것이라면 자신감이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타인인 내가 이 사람에게 이 부분에 대한 칭찬을 통해 작은 믿음을 인정해 준다면요. 그것은 나도 믿고 타인도 믿어주는 부분이 됨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주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칭찬을 통해 탄력을 받아 행동에 옮기게 되고 작은 성취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계속해서 더 큰 성취로 나아가는 데 있어 주저함이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디즈레일리가 있잖소. 내가 당신과 결혼한 것은 오직 돈 때문이었소 라고 말하면 앤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곤 했다. 알아요. 하지만 다시 한번 결혼해야 한다면 날 사랑해서 나와 결혼할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그는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렇다. 현명한 메리앤은 디즈레일리가 자기 본연의 모습으로 살도록 놔두었다. 헨리 제임스가 표현했듯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그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만의 방식에 간섭하지 않는 한 우리도 행복을 추구하는 그들만의 독특한 방식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다. 혹은 리랜드 포스터 우드가 가정에서 더불어 성장하기 위해서 말했듯이 결혼의 성공은 천생연분을 찾는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또한 자신도 상대방의 천생연분이 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원한다면 배우자를 바꾸려고 애쓰지 마라. 행복한 가정생활에 대한 부부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고 살아가면서 부부 사이에 싸움이 없는 경우들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구나 크던 작던 의견의 차이, 이해의 차이, 상황이나 입장의 차이 때문에 대립을 하게 되고 다툼으로 이어지게 되죠. 대부분 사랑하는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주지 못했다 혹은 이런 부분은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데 변화하도록 바꾸고 싶다는 식의 생각을 아마 많이 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매번 바뀌지 않는 상대방에게 실망하곤 하죠. 원래 사람은 잘 안 바뀌는 존재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또한 타인을 바꾸려는 행동 자체가 얼마나 부질없음을 부부 사이에서도 반드시 깨달아야만 합니다. 타인을 바꾸기보다는
나의 영역에서 내 행동이나 생각, 기분을 바꾸고 방어하고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나 자신을 지킬 수가 있고 상대방과도 더 잘 지내고요. 좋은 부부관계를 오래 유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상대방의 모습을 사랑해주고 부족한 모습까지도 감안하며 껴안아주는 것이 참 쉬운 것만은 아니겠지만요. 사랑해서 결혼을 약속하던 그날의 그 시점에 내 자신과 상대방을 위해서라도 부부관계란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 정말 꼭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인간관계의 전반적인 내용들, 조직에서 써먹을 부분들, 부부관계의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정말 다양한 분야와 상황에서 접목시켜 볼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괜히 이 책이 스테디셀러가 아니고요. 괜히 명저라 불리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정말 좋은 책이니까요. 꼭 한번 일독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감사합니다.